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장에서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의 순매도에 영향을 받아서 5거래일 만에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0.35% 내린 2,37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3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0.41% 상승한 652포인트가 어제 코스닥 종가였습니다. 자, 어제장에서는 IT와 금융주가 쉬고 또 제약 바이오 쪽이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투자의 팁을 공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1번 문자 참여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 류혜진.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 오셨고요. 역시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 팀장 이렇게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전문가들 매매 달인들의 수익률을 점검해 볼 텐데요. 개장 전에 해당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는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천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률 상황 살펴볼게요. 자세한 리뷰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동기 이사께서 그간 추천해주셨던 종목의 수익률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5월 18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신택이 지금 32%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한 종목 더 있으십니다. 8월 17일 얼마 전에 주셨던 롯데쇼핑이 지금 13.7%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좌우할 주주총회를 오늘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에 또 롯데쇼핑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좀 여쭤볼게요, 이사님. 네. 일단 먼저 신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대초용 PCB 세계 1위 기업으로서 일단은 주식경제부에서도 세계 1년 상품으로 지정을 했죠. 사실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은 이제 빅데이터 수요에 기된 SST와 서버 모듈의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인 패키지라고 일하는 SIP의 애플리케이션 확대, 그 다음에 중두캉 플립칩 성장에서 칩스 케인 패키지 이 세 개가 이제 성장 동력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성수기에 돌입함으로써 일단은 우호적 영업 환경,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 제품 위주의 세일즈 믹스를 개선하고 있어서 사실 보면은 이제 2, 4분기에는 매출액이 1994억,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9%로 무려 32%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3, 4분기에도 일단은 매출은 2,150억에서 일단 전년 동기 대비 6%, 영업이익은 124억으로서 일단 7.8% 상승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신택 추천할 때 이제 9,400원대, 500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목표가 12,000원을 달성했고요. 사실 이번에 또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MCP, 멀티칩 패키지 이낸드 비중이 60%로서 이제 모바일 디램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라든가 도시바, 하이닉스 모두 고객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이러한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2차 목표가를요, 일단은 15,000원을 일단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쇼핑이 되겠습니다. 롯데쇼핑은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일단은 이제 주총이 있죠. 지주사 전환. 그래서 오늘 주총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신동주 부회장이라든가 일부 주주들의 반대 있는 게 있었지만, 사실 25%의 어떤 그런 반대, 그런 이제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일단은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일단 무난히 통과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롯데쇼핑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그 롯데그룹의 어떤 간판 회사가 되겠는데 이번에 이제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서 일단은 어때요? 롯데쇼핑은 하이마트라든가 편의점, 홈쇼핑이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데 사실 이번에 보시면은 자산 재평가 이러한 지주 전환에 따라서 일단 기업 가치 상승 기대가 되면서 저는 일단은 이번에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일단 30만 원대도 조만간 일단은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최동기 이사와 함께 수익률 높은 종목들 리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종목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 장 개장에 앞서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장에 임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IT주들이 약간 이제 좀 이게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은 대안으로서 일단은 좀 바이오주들, 그다음에 화장품주들이 일단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단 바이오주에서 어떤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주를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 흐름이 돋보였었는데 오늘도 바이오주 내 순환매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수익률 자랑해볼까요?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 수익률 함께 살펴보시죠. 예, 8월 1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슈프리마가 지금 20%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이 자리에 계신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도 역시 있으시죠? 5월 16일에 주셨던 삼성 SDI가 지금 21%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종목도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슈프리마부터 들을까요? 네, 예. 일단 슈프리마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 갤럭시 노트 8 출시가 임박을 하면서 관련된 부품주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했었고, 특히 이제 슈프리마의 어떤 초소형 지문 인식 센서 부분이 성장세가 좀 점쳐졌고, 이제 바이오사인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하반기에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웨이퍼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원가 절감에 대한 어떤 기술이 필요했는데 슈프리마가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잘할 수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괜찮은 포인트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켓 타이밍으로 봤을 때도 정배열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일단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도 좀 괜찮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 가지 포인트로 슈프리마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어떤 좋은 성과가 있어서 일단은 다행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슈프리마의 주가가 이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차트 흐름을 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슈프리마부터 들어봤고,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도 다시 한번 리뷰 듣겠습니다. 삼성 SDI.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부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 업체이기 때문에 매년 시장 점유율이 50% 넘는 거대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지금 1차 목표가가 18만 2천 원이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미 도달해서 넘었다고 볼 수 있고, 현재는 사실 이제 좀 박스권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 성장 동력인 지금 친환경차나 에너지 저장용 2차 전지 이런 영업 가치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위에도 OLED의 그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대중화에 대한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올해 3년 만에 영업이익도 또 흑자 전환을 하는 거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박스권 내에서 좀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하면서 보유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 볼 건데요. 지금 장 개장을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지금 시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볼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어제 한미약품을 필두로 중소형 제약주도 강세를 나타냈었지요. 한미약품은 7.3% 올랐는데 다국적 제약사인 얀센이 당뇨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이 됐었고, 이를 빌미로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건지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송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우선 지금 어제 주식 가격이 좀 오른 이유가 당뇨 비만 치료제 임상재개 소식이 일단 급등했다라는 일단 소식이 있는데요. 네. 일단 한미약품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과거에 이제 산오피의 어떤 계약 해지권 때문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한미약품의 어떤 기술력의 문제라든지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오해를 하고 이제 계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가의 조정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고평가된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재료가 출하하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이제 조정을 맞이하고 지금 한동안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때마침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가 인상 논란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국내의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을 넘어서 한미약품에까지 또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이런 점도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분위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의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 주가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긍정적인 뉴스도 하나 더 추가로 일단 어제 나온 것 뿐입니다. 사노피에서 이제 당뇨 비만 치료제의 임상 재개를 다시 이제 시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뉴스가 들렸기 때문에 또 한미약품 자체가 좀 더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보다는 좀 더 많은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서 투자를 지금부터 좀 진행하셔도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미약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고요. 메디포스트 볼게요. 메디포스트도 어제 주가가 4.5%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줄기세포 치료제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보였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역시 일치가 될까요? 들어볼게요. 3, 2, 1. 네, 역시 긍정적인 의견이시고 이번에 류혜진 팀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절, 무릎, 연골의 손상을 좀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카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시술 건수가 늘면서 실적 개선감에 좀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의 시술 건수는 꾸준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그런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연기금에서 사실 코스닥의 그 바이오주는 좀 쓸어담고 있는 게 결국에 문재인 케어의 그 정책적인 방향은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것들은 찬반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의료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좀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케어 발표하고 나서 헬스케어나 바이오 업종의 관심은 높아지면서 거래량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메디포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인바디 같은 경우도 좀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판단입니다. 예, 앞서 한미약품 받고 메디포스트 분석해봤는데 두 종목 모두 긍정적인 의견이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어제 4.7% 급등했던 또 세아베스틸입니다. 수출 호조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고요.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3, 2, 1. 네, 역시 굿이시고 송동현 팀장님. 네, 우선 이제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철강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경기 자체가 지금 글로벌 어떤 경제 회복 수요 그리고 회복 기간에 정말 큰 틀에서 회복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경우는 경기 민감주가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철강 쪽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구조에 따른 그런 철강석의 가격 상승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2분기 보시면은, 수출 물량 보시면 단가와 상반기 물량 단가와 금액 모두 좋은 결과를 40% 이상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죠. 그만큼 경기 회복에 따라서 철강석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포스코를 뿐만 아니고 밑에 있는 세아베스틸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수출 물량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3분기, 4분기에도 전반적인 펀더멘탈은 크게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반기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광석 가격 자체도 지금 조금 조정 중이긴 하지만 지금 3분기에는 조금 이제 다양한 조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원자재 가격 자체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 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회복세가 다시 한번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뭐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죠. 차트를 월봉으로 잠깐 보시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 회복 기간에서 세아베 스틸이 계속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경기 회복 기간이라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추세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아베 스틸을 주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후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도드라질 것이다라는 관점이셨고요. 저희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락앤락의 주가가 25%나 급등을 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기대감에 이렇게 주가가 뜬 건데요.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소식이었고요. 두 분은 이 소식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3, 2, 1. 이번에는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굿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류혜진 팀장님. 네, 락앤락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요즘에 그 기업에 대한 문화 자체가 이제 가압승계보다는 이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게 하려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슈로 사실 이제 급등한 거에 대한 거는 단기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그동안 사실 4대 여파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그런 큰 매출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적도 사실 전년 대비 계속해서 하락했던 게 있었지만 이제 좀 그 중국 이외의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그 동남아시아에 대한 시장 성장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좀 최근 부진했던 뭐 미국 수출 같은 경우도 좀 정상화되고 있는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일단은 뭐 목표한 해외 시장에 대한 다각화 부분이 좀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본격적으로 좀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하반기에 좀 실적을 기대해볼 만한 그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좀 저는 보고 있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락앤락이 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급등의 이슈는 뭐 단기 이슈이지만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더 떨어져도 매수를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가격에도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간도 저평가 상태다라는 분석이셨는데 반면에 송동현 팀장님은 배드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예. 물론 뭐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냐면 최대 주주를 변경을 했는데 이제 사모펀드한테 지분을 넘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이제 기업의 어떤 성장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에 좀 더 초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25% 이상 또 급등을 했죠. 뭐 회사가 가치가 뭐 하루 만에 25% 상승하고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과도하게 좀 상승한 면이 있지 않나. 락앤락이 뭐 작은 주식도 아니고 시총이 8,900억이나 되는 회사인데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시 한번 조정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락앤락이 이제 최대 주주 변경하고도 어떤 사업의 어떤 계획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매수 시점 자체는 지금 14,000원 부근까지 좀 조정이 온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하시기에는 좀 위험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가 어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요.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 자산운용의 투자 지분이 확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그간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굿이십니다. 류혜진 팀장님. 의 관심 종목이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불확실성이 좀 그동안 컸던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사실 들어가기는 너무 좀 큰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편입을 했다가 잠시 편출을 했던 상태인데, 단기 이슈에는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가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뭐 유일하게 항공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내년 후반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가치는 더 올라가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8월 29일 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잠시 뒤에 봐드릴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57분경에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일부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불거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대체로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지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모두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최초로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특히 시총 상위에 속해 있는 삼성그룹주의 주가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1%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22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어제 0.7% 빠진 데 이어서 추가적으로 0.8%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6만 7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한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포스코만이 0.4% 소폭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도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LG화학 역시 그간 움직임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0.8% 빠지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지수 좀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6% 내린 2,356포인트로 지금 2,370선 지지를 내내 하다가 오늘은 2,350선까지 뚝 떨어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0.40% 내린 650포인트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주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의 등락을 보고 계십니다. 예, 움직임이 좀 엇갈리고 있죠. 어제 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가 중소형주에서도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셀트리온이 오늘은 0.7% 약세 출발이 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던 보톡스 관련주 오늘 특히나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웰톡스, 휴젤 모두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지는데 이 두 종목은 오르고 있다는 거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메디톡스는 어제 5% 올랐었고요. 휴젤도 8.9%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6위부터 10위 종목은 모두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미팜 0.5% 빠지면서 37,000원 선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 밖에 포스코, 캠텍 역시 1%대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탑10 종목을 공개하게 될 텐데 먼저 10위부터 6위 종목을 볼 거고요.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일단 10위에 현대로보틱스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장을 보면 오늘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4만 2,500원 0.68% 현재 상승을 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잘 가다가 좀 조정을 받았죠. 이 종목은 어차피 좀 길게 보일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지주사 전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지주회사 관련된 법이 계속적으로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어떤 그 지주회사법을 구체적으로 좀 법안을 만들어서 좀 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투명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순환 출자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좀 만들고, 그리고 배당률, 지주회사 쪽으로 배당률을 높게 설정을 해서 배당률을 높여서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법안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오일뱅크를 61%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성 부분에서 현대오일뱅크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배당률도 강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대 로보틱스의 어떤 수익률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 지금 현대 중공업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현대 중공업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하반기부터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대 로보틱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용 로봇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매출 분야는 미미하지만 역시나 성장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관점과 그리고 배당률 확대 그리고 신성장 동력 이런 측면에서 한번 로보틱스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번째 이제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 어제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9% 정도 상승했습니다. 드디어 박스권 흐름을 뚫고 태고사이언스가 이제 새로운 성장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0.12% 좋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주름 세포 치료제인 TPX105 부분이 이제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적인 박스권을 이 부분이 지금 73,100원을 하방으로 지지를 받고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 81,000원 이 부분이 고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이제 상승 전환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치료제 칼로돔, 홀로돔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조금 이제 실적 자체로는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단기 순손실이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단기 순손실 부분은 좀 전환사채 부분이 발행이 되면서 좀 더 파생 상품 순손실 부분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어떤 특수적인 이제 재무 회계 처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실적 자체는 그냥 무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태고사이언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TPX105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매출로 잡히게 되면 제가 봤을 땐 휴젤과 메디톡스와 겨눌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일단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태고사이언스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이미 거래량이 실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주가 상승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째,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15,000원 부분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부분이 이제 바닥을 찍고 최근에 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8,3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율주행차는 조금씩 주목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 카 솔루션 내비게이션 소프트 개발 업체고, 최근에 지리 자동차에 OTA 솔루션 프로그램을 공급했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아직 실적이 없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에는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부터 좀 실적이 가시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개별적으로 이제 회사와 문의를 하면서 그렇게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재무 비율 쪽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회사예요. 그 부채 비율이 한 30% 정도, 그 유동 비율이 230%로 굉장히 재무 상태도 훌륭한 중소형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총도 545억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내년도가 된다면 굉장히 제가 볼 때 시총이 많이 커져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차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언제냐면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날짜가 안 나오네요. 지금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원을 보시면 제가 이제 원 체크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세력에 어떤 그 개입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거래량이 줄면서 마지막 물량을 확인하는 작업, 그 다음부터 다시 주가를 올리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체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관점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NC 테크놀로지도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슈프리마 한번 보겠습니다. 슈프리마 뭐 좀 전에도 설명드렸고, 바이오사인 하반기 매출 확대라는 부분이 예상이 되어 있고, 갤럭시 노트 8이 뭐 제가 봤을 땐 순항을 할 것 같아요. 뭐 크게 큰 성장도 없지만 갤럭시 노트 7 사태보다는 훨씬 더 그 말도 안 되게 일단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갤럭시 S8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휴대폰 부분에서도 적절한 매출은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괜찮을 것 같고, 역시 이제 부품주인 이제 슈프리마도 초소형 센서 부분에서 뭐 갤럭시뿐만이 아니고 아이폰,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뭐 갤럭시 나머지 시리즈에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네오팜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팜 보시면 지금 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인피니트 자문사에서 좀 더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 하지만 이 매도 물량이 정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에 60% 정도 영업이익이 상승했고, 하반기로 갈수록 화장품 회사들의 어떤 성수기 부분이 시작되죠. 당연히 피부가 뭐 건조해지고 까칠해질수록 화장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높아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오팜도 하반기가 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진출 이슈가 있죠. 네오팜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중국 진출을 안 하고 있는데, 사드 부분이 여전히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가 좀 바닥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중국 문제가 좀 해결된다면 다시 한번 네오팜 주가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대 로보틱스부터 네오팜까지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류혜진 팀장님의 5종목 보일게요. 네, 5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종목, 첫 번째로 이제 그 NC소프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추천에 대한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M에 대한 성과가 아직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출시 전까지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최고점까지 오르다가 이제 출시하게 되면 이제 기대 심리의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좀 하락하는 양상들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흥행 성과가 시장 기대치 이상 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리니지 M 같은 견조한 좀 매출 플러스 지금 리니지 2의 그 레볼루션이 일본에서 좀 출시가 되면서 이 로열티 수익 같은 경우 좀 반영돼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300% 이상 정도 영업이익을 더 늘어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같은 시대에는 게임 종목 하나로만 계속 유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분기에 또 블레이드 소울이라는 그 모바일의 신작 출시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9번째 종목은 휴원스 글로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개발한 그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휴톡스, 그 보톡스와 또 안구 건조증 신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제품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신성장의 동력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그 제약사들이 사실 내수 중심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어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좀 높은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하반기에 지금 국내 임상 3상이 지금 좀 진입이 예정되어 있고, 또 연내 그 유럽이나 남미 시장 쪽으로도 좀 기술 수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뭐 그 제네릭 게임의 그러니까 카피약임에도 좀 불구하고 그 단일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꾸준한 그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좀 양호하게 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올해부터 사실 이제 종합 뷰티 그 헬스케어 같은 그런 회사에 좀 많은 변화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휴톡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 수출 계약을 좀 체결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좀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 좀 가능성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요. 지금 SK하이닉스에는 좀 이슈가 있죠. 지금 SK하이닉스가 오랫동안 좀 공들여왔던 그 일본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도시바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그 사업권의 인수 가능성은 사실상 좀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주가 측면에는 좀 우려할 만한 요인으로까지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의 반응이나 뭐 디램의 업황 호조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되는 것을 좀 감안한다면 도시바를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이와 별개로 SK하이닉스는 주가 상승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년도까지는 그 3D 낸드 시설 투자가 사실 전환 투자 위주로만 좀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17년도 2분기부터는 이제 좀 신규 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제 뭐 다수의 외국인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이 같은 그 시설 투자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고 많이 주가가 오르지 못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도시바를 인수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오히려 좀 시설 투자에 대한 강화 부분은 좀 늘어날 것이다. 신뢰도는 오히려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도시바 매각과는 좀 무관하게 반도체 사업에 좀 공격적인 투자도 이어가고 있고, 디램이나 뭐 3D 낸드에 대한 업황 호조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7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난달 초부터 정유주 주가는 사실 뭐 뚜렷한 우상향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지금 뭐 정유주 3종 종목으로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GS가 있는데 컨센서스 수준의 그 실적이나 뭐 주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 5% 정도의 그 배당 정책의 기조도 유지를 하면서 또 창사 이후 처음으로 그 중간 배당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인도산의 경유 품질 이슈라든지 미국의 그 엑소모빌의 한 정유 공장에 중단됐다라는 이슈라든지 이런 공급 과잉의 우려를 좀 상쇄시킬 만한 이벤트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익 개선세도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추가적으로 뭐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공격적인 또 투자에 대한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대가 사실 뭐 하반기에는 좀 이제 우상향을 계속 지속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상향하는 주가는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6번째 종목은 S-오일인데요. 이것도 이제 SK이노베이션과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사실 지금 7% 이상의 좀 적극적인 배당 정책이 존재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정제 마진의 비수기인 8월인데도 사실 실적에 대한 강세는 보여주고 있고, 정제 설비에 대한 증가는 좀 제한적이지만 석유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미국의 그 정유업체 바레로에 대한 전망에 따르면 사실 향후 3년간의 글로벌의 원유 수요는 연간 이제 그 135만 배럴당 좀 늘어나는 반면에 정제 설비 같은 경우에 수요량의 절반인 60만 배럴 정도만 증가할 것이다 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제 설비의 부족 현상, 그러니까 공급 과잉보다는 수요 과잉의 그 현상은 좀 3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규 공장에 가동하기 위해서 그 연료라든지 뭐 수소에 대한 제조용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말레이시아에서 LNG를 좀 직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안정적으로 좀 원가 절감, 그리고 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성 증대에 또 같이 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 있어서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화학 정유주가 포트에 많으신데 류혜진 팀장님의 5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편안한 매매를 지향하시는 류혜진 팀장님이었고요. 저희 이번에는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4477님께서 신성 델타테크를 문의하셨는데요. 3,500원에 20% 있으십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고 송동현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신성 델타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지금 흐름이 뭐 굉장히 좋네요. 일단 주가가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정배열 상태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날이 언제냐면 7월 27일 날 또 거래량도 증가를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계속 주가의 추이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는 LG전자한테 그 여러 가지로 납품을 하죠. 세탁기, 에어컨, LCD 등의 어떤 전자 부품 생산 업체인데, 또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LG화학에 공급을 하고 있는 등 전기차 시장 쪽으로도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성장의 동력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래의 어떤 수익 자체도 좀 높아질 것이라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우선은 좀 더 이제 단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이제 추세가 꺾이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좀 장대 음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나올 때 즉시 매도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성 델타테크 봐드렸고요. 이번에 CJ CGV 문자 주신 분 종목 봐드립니다. 7633님께서 CJ CGV를 72,30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은 30%시고요. 손절해야 될 줄을 여쭤보셨거든요. 류혜진 팀장님. 네, 그 CJ CGV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한 6,500원 정도 되어 있으셔서 사실 이제 좀 그 손절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CGV는 사실 이제 국내 시장도 있지만 중국 시장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목표가를 보시면은 사실 뭐 증권사들이 이제 10만 원에서 많이 좀 하향을 해서 8만 원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사실 이제 사드 이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실적 부진 같은 경우는 주가에 좀 충분히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택시 운전사, 뭐 지금 그다음 뭐 청년 경찰 같은 이제 좀 흥행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이제 구남도가 예상보다 좀 부진한 실적을 거뒀지만, 이 국내에서는 사실 뭐 이런 그 나머지 뒤에 있는 그런 그 영화들이 좀 흥행에 성공한 그 실적도 아직 더 반영이 될 게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중국 쪽에 지금 그 중국 로컬 영화 뭐 전랑이나 뭐 미인어 같은 경우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50% 정도는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지금 뭐 국내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 좀 감소한 전망이 있지만 사실 해외 쪽에서는 또 그 이상을 넘어서 지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유지를 하시면서 그래도 매수가 이상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더 홀딩 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CJ CGV 그래도 바닥은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류희진 팀장님의 말씀처럼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손절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님 만나볼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OLED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OLED 쪽이 금년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OLED 관련한 종목별로도 2017년이 뭐 역대 최대 이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OLED 산업 자체가 고성장세이기 때문에 뭐 PER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높게 받는 경향이 있지만 그만큼 뭐 빠른 속도로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 초창기부터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뭐 벤더가 흔들릴 뭐 그런 염려는 가능성은 사실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쪽으로 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 쪽이 상반기가 좀 더 많고 하반기가 좀 더 줄어드는 대신 애플 쪽으로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실적의 공백을, 이 삼성으로 인한 실적의 공백을 애플로 메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가격 전략 뭐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매수 가격, 현재 가격 정도로 잡으셔도 뭐 실적 자체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3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OLED 관련주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추천주 탑10 종목을 계속 이어볼 거고요. 이번에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하고 계신 5위부터 1위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십시오. 네,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동훈아나텍 한번 보겠습니다. 동훈아나텍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을 했습니다. 8월 24일 17%, 15% 정도로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이제 예상되는 건 맞지만 좀 내년이 돼야만 좀 더 동훈아나텍 실적 가시화가 좀 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종목을 강력 추천 종목으로 제가 들고 왔는 이유는 어제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게 8월 날짜가 왔네요. 잠시만요. 8월 24일이죠. 8월 24일에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장중에는 양봉을
찍었다가 다시 조금 내려왔지만 분명히 지금은 좀 상승 탄력이 붙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동원 아나텍에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햅틱 IC 이제 포스터치 부분인데요. 이게 휴대폰에도 쓸 수 있고 그 자율주행차 부품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라 보시면 부품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동원 아나텍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 초점 칩을 이제 개발 완료를 해서 1차 밴더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뉴스라고 보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이 일단은 자동 초점 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동원 아나텍이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수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자동 초점 칩 부분에서 좀 선두 시장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큰 폭으로 좀 성장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동원 아나텍이 지금부터 조금씩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 지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전 고점이 한 15,000원, 16,000원 부분을 일단 1차로 설정을 하고 손절 부분을 11,100원 수준으로 일단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KMW 한번 보시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는 주가의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3,950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 일단은 뭐 투자 포인트를 얘기 드리면 5G 네트워크 관련해서 정책 최대 수혜주라고 일단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미국 스프린트사로부터 본격 매출이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7년도에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부터 본격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블랙홀 필터 포함 일본향으로 매출이 또 3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죠. 일본에 수출을 한다는 자체가 뭐 기술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LED 사업부가 계속 적자 사업부였는데 그 부분을 축소를 하고 있어서 비용 절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KMW의 주가가 좀 좋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이 가격대에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격 전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모멘텀 전략으로 갈 것이냐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가격대에 왔을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일단은 뭐 가격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판단되기 때문에 KMW를 정유시 매수로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투자 포인트를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SK 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주가가 뭐 상당히 좋아요. 계속 유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82,000원 부근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5만원 초반부터 추천을 드렸고 이때가 또 유가가 또 $42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하반기부터 올라갈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 들어가 있었고 때마침 또 주가는 반등을 해주었고 지금 이제 다만 좀 걱정되는 게 유가가 계속 좀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9월이 지금 8월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서 유가가 이제 9월이 좀 일시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47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차트로 봤을 때 좀 윗꼬리가 나왔어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되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좀 중장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 순이익도 뭐 36% 정도로 좋고 그리고 사상 첫 중간 배당을 실시한 점도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 SK입니다. 그 현대 로보틱스와 비슷한 관점이고요. 역시 SK의 어떤 이익성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사실 그 부분을 현재까지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뜻 보면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차트를 한번 보면 굉장히 이 현재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마치 태고 사이언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26만 원 부근을 제 생각에는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들어왔을 때 지속적으로 매수를 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는 제가 매수량을 얼마든지 늘려도 저는 관계가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가치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자회사가 2분기에 2조나 올랐어요. 2조 실적 증가했는데 주가가 아직까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40만 원 수준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스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실적 부분이 조금 그렇게 좋게 나오진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인지 지금 조금 차트적으로도 사실 좋지 않은 흐름이 좀 보이네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주요 이평선을 깨면서 다시 아래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스트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주가를 부양시킬 것이면 분명한데 단기적으로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차트로 보시면 지금 매물대가 17,500원 수준에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이 부분까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시면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설명은 많이 드렸습니다. 항공기 부분이 우리나라 마지막에 남은 제조업 부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커질 예상이고, 그리고 동체 부분에서 또 과학 독점력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수주에 매년 안정적인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라 하면 이제 9월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한 11월, 12월 이런 하반기부터 좀 매출이 예상되는 게 왜 그러냐면 밑에 자회사가 있어요. ASTG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생산이 이제 그때 실적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매출과 그다음에 생산력 부분이 증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주가가 조금 자리를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스트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정현 팀장님의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덜 오른 우량주를 공개하시는 송정현 팀장님의 종목들이었고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는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가 2분기에 매출액이 1,626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48억 정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패키지와 항공권 송출액 수를 각각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9.3%, 4.5% 정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실적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SM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이 최근에 시내 면세점 매장을 좀 축소를 하고 있고 재고사장들을 처분을 하고 있으면서 좀 영업적자폭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크게 좀 그 부분이 아직까지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 면세점 같은 경우에 손상 차손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매출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이런 여행 쪽에서는 하반기에도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실적이 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8월에는 한 20% 정도, 그다음 9월에는 한 10% 정도, 그러면서 10월에는 한 63% 정도 이렇게 높은 예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은 특히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특수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투어에는 하반기에는 좀 더 괜찮아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M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 면세점 매장을 좀 축소하면서
고정비를 좀 절감하면서 적자폭을 좀 줄여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는 한 179억 정도의 좀 적자가 났었는데 하반기에는 한 70억 정도로 좀 그 적자폭을 개선을 하면서 연결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국자 수 대비해서 점유율이 저희 하나투어가 한 2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 2위인 그 모두투어와 점유율 차이에서는 벌써 2배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높은 점유율로 인해서 하나투어가 소비자들의 좀 높은 선호도로 또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점유율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에도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목표가는 한 11만 원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또 좀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주가가 한 8만 원대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좀 관망하는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투어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까지 제시를 하셨죠.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종목이 있는데요. 5위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네, 나머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하나금융지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좀 금리를 천천히 올릴 때 이런 시기에는 은행이나 보험업 같은 금융주로 좀 눈여겨보셔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저원가성 예금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주 대비해서 수익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뭐 15년도 이후에 사실 대규모 희망퇴직이라든지 판매 관리비 절감 같은 효과들이 이제 수년간의 그런 비용 절감이 좀 축적이 되면서 이제는 좀 대손 비용의 안정화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순이자 이익 부문이나 뭐 또 비이자 이익 부문이나 이런 것들의 핵심 이익도 사실 성장세가 좀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주 주가가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어도 이 하나금융지주의 주가 상승률이 좀 낮았었는데 이런 할인 요소들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인데요.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 지주회사 그 편에 대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뭐 하나그룹에 대한 그 관련주들 2분기 홀실적을 좀 달성을 하게 되면서 52주 신고가도 한번 터치를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하나케미칼이나 하나건설이나 뭐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좀 신고가를 찍었었는데, 상반기에 지금 IT주 이후로는 하반기에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뭐 화학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금융주 같은 그런 코스피의 좀 선두주자로 좀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는 이 그 화학이나 금융주를 동시에 좀 담고 있는 지주 회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앞서서 또 뭐 추천을 드릴 거지만 지금 뭐 올 2분기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하반기 그 PVC, 그 가성소다 같은 그 여러 가지 그 실적들이 사실 많은 그 부분을 좋은 그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 부문의 이익이 좀 견조한 데에다가 또 더불어서 좀 태양광 이익 증가까지 반영이 되게 된다면 올 연간의 영업이익 동안 지금 뭐 최대 실적을 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열사에 대한 실적은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에 그 단기 순이익이 지금 2천억 원 넘게 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상회를 하게 됐고, 이런 좀 하나건설의 부진을 좀 하나생명으로 많이 만회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계열사의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장기적인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장기적인 투자로도 더 적합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하나케미칼인데요. 제가 지금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화학주를 가지고 왔는데 거의 이제 화학주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에 이미 매출과 영업이익 면에서는 뭐 웬만한 좋은 실적은 많이 보여줬고, 지난해부터 지금 뭐 가성소다나 PVC, 뭐 TDI 같은 경우 주요 제품의 가격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 소재 부분에서 사실 1조가 넘는 매출이라든지 1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태양광 부문에서도 지금 뭐 국제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설에 대한 생산량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분기에 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추가적인 사업 부문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기초 소재에 대한 부분, 폴리실리콘 같은 부분부터 지금 태양광 부분까지 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업 부문을 하고 있음에도 또 자회사의 그 하나QCL에서 어느 정도 좀 수직 계열화된 생산 라인을 그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뭐 사실 그 다각화된 사업 부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점에 좀 요인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그 올해 P/퍼 같은 경우도 5.6배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적 플러스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인데요. 이것도 지금 뭐 유가가 등락을 하고 또 납사의 가격 하락 같은 뭐 대내적인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불확실성은 당연히 뭐 존재하게 됐지만 사실 하반기에도 중국 같은 신흥국에 대한 수요 증가는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 현대케미칼 그 자회사에 대한 추가 실적도 개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에틸렌이나 뭐 부타디엔 같은 이제 원료 가격의 상승 플러스 이제 주요 실적을 좀 견인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종목도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지금 이거는 50만 원 이상으로 좀 잡을 만큼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 추진 중인 신규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기존의 사업 실적도 지금처럼만 유지가 좀 잘 된다면 앞으로는 더 플러스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1위로 뽑은 종목이 이제 LG화학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부분에서 뭐 굉장히 좋은 실적도 보여줬고 지금 간단하게 뭐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증가한 1조를 넘는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6년 만에 뭐 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상반기에 사실 이런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뭐 사업 분야별로 좀 골고루 좀 이런 효과들이 발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기초 소재 부분 같은 경우는 뭐 ABS 같은 뭐 다운스트림에 대한 실적도 좋았었고 뭐 전자 부분의 소형전지,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뭐 지속적인 실적 그리고 뭐 자동차 전지의 적자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3분기에 뭐 기초 소재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좀 실적을 내면서 이런 전지 사업 부분의 사업 성장세도 앞으로는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각 여러 가지 뭐 사업 부분에서 이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좀 견조하게 실적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지 부문에서 사실 이제 신규 전기차의 출시라든지 그 에너지 2차 전지 같은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를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형 전지의 핵심 고객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신시장의 그 수요가 좀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사업 성장세는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지금 LCD 패널에 좀 성수기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고부가 중심의 제품 그 구조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수익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플러스 뭐 바이오 사업 같은 부분도 지금 뭐 더불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력 제품의 매출 같은 경우도 같이 플러스 요인으로 투자 매력이 되지 않나 하면서 1위 종목으로 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지수 흐름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어제보다 1%대 하락하면서 234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지금 낙폭을 키웠고요. 최저점을 오늘 장중에 2345까지 찍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옵니다. 일중 흐름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2350선에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 50선 깨고 2346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늘고 있는데요. 지금 774억 원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400억 원, 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죠.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이 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650선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0.36% 어제보다 내려와 있는 가격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반면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겠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7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반면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라는 소식이 오전부터 전해졌었고 오늘 지수에 좀 조정이 있을 것이다. 앞서 일부 시간에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또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지수가 많이 빠진다라고 느끼시는지 지금 장에서 주식을 사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동훈 특장님. 네, 일단은
8월 후반부터 9월은 좀 조심해야 되는 좀 달이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양한 좀 이슈가 많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을지 프리덤 이제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좀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서울경제TV에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네. 9월은 일단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있고요. 네. 그리고 9월 19일 날 FOMC 회의에서 양적 그 축소,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양적 축소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는 뭐 이제 드라기 총재라든지 그리고 옐런 의장의 어떤 뭐 크나큰 중요한 발언은 없었지만, 네. 하지만 이제 FOMC 들어서면 이제 양적 긴축은 거의 사실상 그 진행을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떠한 반응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는 또 셧다운 이슈도 있었죠. 뭐 멕시코 장벽을 또 가로막겠다느니 이렇듯 순간순간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 미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뭐 다른 나라의 지수 자체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FOMC 양적 긴축, 그리고 트럼프의 입, 그리고 북한 리스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산재한 상황에서 지금 오늘은 좀 더 뭐 사람들 예상과 비슷하게 예상과 좀 다르게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뭐 좀 일본 상공까지 날아가서 좀 더 충격이 좀 과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9월에 있을 만한 그런 이슈까지 전부 다 반영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수급적으로도 본다면 네. 옵션이라든지 선물 쪽에서도 사실 매수 우위 부분이 더 많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포지션 자체가 선물과 옵션 부분도 콜 매수 쪽으로 또 많았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조금 풋보다는 매수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 완전 포지션이 완전 상반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이제 콜 옵션 같은 부분도 지금 풋 매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와고 있고요. 하지만 뭐 걱정하실 만큼의 어떤 그런 수량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1% 정도 지금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0.9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규모는 뭐 전쟁이 난다든지 예. 뭐 이러한 수준은 아니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나버린다면 사실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전쟁이 안 난다고 가정한다면 사실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경제 지표 부분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고용지표라든지 그리고 고용지표뿐만이 아니고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자동차 판매 지수, 소비 심리 등 이렇듯 미국의 중요한 지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좋게 나온다면 9월 말부터 재료가 소멸되는 시점이 9월 말인데 이때부터 다시 한번 펀더멘털을 기초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환율적으로도 보면 지금 환율이 조금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그 환율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으로는 그 달러 약세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환율 차트로만 봐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원화 가치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달러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 내려갈 수 있는 단기적인 구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별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번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환율 부분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9월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지수가 좀 빠지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 역시 그냥 돌발 변수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루이진 팀장님께는 좀 코스닥 시장을 여쭤볼게요. 대형주의 비중이 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주식 위주로 오늘 좀 빠지면서 코스피가 강하게 내려가는 것 같고, 반면에 코스닥은 강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다른 영향을 안 주는 이슈인 것 같아요.
북한발 리스크가. 그렇죠. 이제 사실 북한발 리스크가 그동안에 좀 학습 효과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10거래일 이내로 이제 다시 주가가 좀 돌아오는 추세가 있었는데 현재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예전과 다르게 좀 장기화돼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저도 이제 관방세에 동의하는 게 지금 뭐 드라기 총재라든지 앞으로 8월, 9월까지는 발표되어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그 중요한 이슈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양적 축소도 정말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이슈이고 지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판단되었던 그런 다시 돌아오는 주가 추이가 많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럴 때는 사실 관방세가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더 크고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같은 접근은 사실 좀 위험하다고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접근을 하시더라도 사실 이제 대장주나 뭐 이제 실적주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섣불리 이런 그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정말 이제 8월, 9월까지는 조금 더 조심하시면서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시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단기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좀 그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좀 코스피의 우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잠시 쉬어가는 조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기회라고 적절한 기회라고 좀 볼 수도 있고 지금 단기 이슈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코스피가 올랐을 때도 좀 실적주 위주로 선별된 그런 종목만 올랐듯이 내려갈 때도 사실 현재 뭐 주도 섹터주라든지 실적주 위주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익률의 제왕 낙폭 과대주의 달인 송동현 팀장님과 또 중장기 가치주의 대가이신 류혜진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의 종목이 10종목씩 공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역시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2347포인트로 2350선 밑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651포인트, 650선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